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아이고 월급쟁이 백날 해봐야 답도 없고. 영호, 니는 투자에서 재미 좀 봤나? 당연하지. 아, 재민 씨도 이제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재테크 시작해야죠. 아직 학자금 대출 갚을 것도 많고 재테크는 꿈도 못 꿀 형편이에요. 누가 재테크를 여윳돈으로 하나?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지. 좋은 투자 정보 있으면 공유 좀 하고 그래라 김대리. 아, 요즘은 코인 투자가 좋지. 코인 투자요. 이게 요즘 새로 뜨는 투자 방법인데 아직 초기라서 지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거든. 재미 좀 봤는가 봐. 수익 있게 썰썰하지. 덕분에 집도 옮기고 차도 새로 장만했지. 와, 대단하신데요. 이 재민 씨도 코인 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네, 김 대리님. 재민 씨. 그 혹시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코인 투자 말이야. 아, 네. 그 혹시 투자해볼 생각 없어요? 투자요? 이 내가 너무 좋은 정보라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깝단 말이지. 근데 저는 아직 투자 여력이 없어서.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라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번에 시장도 너무 좋은데 이게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것 같거든. 말씀은 고맙지만 그럼 내가 원금 보장해 줄 테니까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이 최대치로 투자해 보는 게 어때요? 나 한번 믿고 가봅시다. 대리님. 저렇게 좋으면 본인만 하지. 결국 저는 김영호 대리에게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대신 투자가 아닌 대여를 해주는 조건이었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저 김대리 아이가? 맞네요. 야, 차 바꾼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새 차 뽑았네. 코인 투자해가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 자랑하더만. 단톡방에 치킨 쿠폰 선물 떴네. 김 대리님이 보내신 건데요. 와,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김대리가 돈 많이 벌긴 벌었는갑다. 이러다 김대리 회사 그만둔다 하겠는데? 에이, 설마요. 계속 투자 잘 되면 회사 목맬 필요 없지 뭐. 아휴, 좋겠다. 나 먼저 갈게요. 네. 일부러 바람을 잡는 사람 같아요. 나도 이참에 코인 투자를 좀 해볼까. 하지 마. 이번에는 진짜 큰 판이야. 6개월 동안 월 5% 이자가 지급되는 건데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번에는 진짜 투자 한번 해보자. 그래, 나도 이참에 한번 해보자.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거두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 수중엔 돈이 없었기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빌려 7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뭐지? 250억? 달러가 더 오를 분위기긴 한데 추가로 돈을 더 넣어야 되나? 우시가 내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한 3천?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다. 금방 갚을게. 재민 출근? 네. 혹시 김대리 그만둔 거 들었어요? 김 대리님이요?
설마 투자한 거 문제 생긴 건 아니겠지? 대리님. 재민 씨가 우리 집까지 무슨 일로? 대리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셨다길래. 이 내가 투자한 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어졌네. 진정한 파이어족이 된 거지. 파이어죠. 부럽네요. 그런데 혹시 제 코인 투자 계정 잔액을 온 김에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이, 갑자기 그건 왜? 아이, 그 계정은 이 휴대폰으로 절대 확인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제가 투자한 돈만 1억이 넘는데 수익 났다는 대리님 말만 듣고 한 번도 확인을 못해서. 그러니까 내가 의심스럽다. 나는 다 같이 부자 되자는 이 좋은 뜻으로 이 밤새 가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데, 아휴, 이렇게 의심을 하신다. 이러면 나도 기분 상해서 이자 딱 10%만 주고 끝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럼 재민 씨만 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자네 캡처해준 사진인데. 캡처? 아, 전혀 의심스럽습니다. 1,500만 달러? 이제 됐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대리님만 믿겠습니다. 아, 투자금이 1억이 넘으니까 추가금까지 들어오면 이참에 내 집 장만까지 꿈꿔봐. 근데 수익금이 크면 혹시 세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니가? 네, 거기 세무사 사무실이죠. 제가 세금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세금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사기요? 자, 안타까운 게 오재민 씨는 사회 초년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재테크의 신이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코인 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변질석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코인 사기라고 하면 그냥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요. 드라마 속 오재민 씨 역시 코인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정증서까지 받았잖아요. 예. 하지만 직장 동료로부터 수개월간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실제로 김용호 씨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언제 월급 모아서 집 사고 결혼을 하나라는 생각에 투자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지금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변호사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꼭 이런 사건들처럼 보면 네. 여기 김용호 씨처럼 집 바꾸고 또 차도 바꾸고 이러잖아요. 네, 네.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차도 자기 집이 아닌 이런 경우가 맞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 역시 집이나 차 모두 실제 김용호 씨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집은 임차를 한 것이었고 차는 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몰랐던 오재민 씨는 여기에 속아서 코인 사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그야말로 혹했네요. 그렇죠? 네. 자, 이 코인 사기 수법을 보면은 뭐 투자 수익금의 2배를 주겠다, 아니면 이 사건처럼 수익금의 추가금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라고 의심을 할 법도 한데 그렇죠. 사기를 당한 분들이 보면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단기간에 수십 배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네.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와 비교해서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 투자로 큰 이익을 얻는 경우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2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뭐 그래서 또 의심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김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란 말이죠. 예. 직장이라는 건 신원 보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직장 동료 사이에 의심을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인 오재민 씨는 김용호 씨를 믿고 코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조직적 사기와도 다르고 회사 사람으로 매일 만나고 있으니 신원도 보장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고 사람의 또 심리를 또 이용한 또 악용한 그런 사건이네요. 네. 자, 요즘 또 코인 투자로 이득을 많이 봤다 이런 분들 주변에서도 많고 한 달이 건너면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사기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인 사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개인이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조직원들이 사이트 관리책이나 유인책, 대표계좌 유통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서 사기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유명 방송인이나 크리에이터를 사칭해서 투자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래소와 연동시킨 다음에 마치 실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토큰을 마치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사기를 벌이기도 합니다. 뭐 수법 이런 것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코인 사기가 좀 다른 범죄와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보통의 범죄에서는 투자자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코인 사기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갑이 아니라 을인 구조가 많습니다. 오. 그러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서처럼 투자자가 스스로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끔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이 돈을 지급했으면서도 오히려 끌려다니게 되고 수익금을 제때 받지 못해도 코인 투자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속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야, 이 드라마에서도 계속해서 빌려서 투자를 또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벌겠다는 그런 그 욕심이 과해져서 생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코인 사기는 피해자의 탐욕을 자극하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면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돈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 욕심의 끝은 낭떠러진데. 아유, 그걸 참. 모르셨는지. 아유,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김용호 씨가 또 잔고를 조작해서 오재민 씨에게 보여준 게 또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잔고 조작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잔고를 보여달라는 말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 다만 만약 집 주소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라면은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발급해서 해당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미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 자, 그런데요. 지금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투자를 해서 돈을 주려고 했지만 지금 손해를 봐서 투자 수익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됩니까? 투자 사기는 마치 자금을 받아 실제 투자 및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나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를 위해 받은 자금으로 운용했지만 투자 실패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 돈을 받아서 실제로 투자를 했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 투자의 특성상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기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금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사용을 한다면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 또한 투자금의 사용처 및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허위의 투자 보고서, 허위의 투자금 사용 내역을 고지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이 역시 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재민 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오재민 씨는 즉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김용호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 집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겠고요. 기타 민사적 대응도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길 바랍니다. 야,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거는 사후에 지금 대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는 아무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대박 저기도 대박 이러니까 점점 또 사기가 활기를 칠 것 같은데 네. 이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 좀 알려주시죠. 특히 사기 사건을 보면 결국 인간은 탐욕과 공포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상화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된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인 사기 역시 여기에 편성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우선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투자금을 맡겨서 코인에 투자하는 일은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상장된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전 단계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상장될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회복을 받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투자를 하면 사실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누구 말을 믿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금을 할 때도 어디 은행에 어느 상품을 꼼꼼하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안전한 것인지 뭐 투자 이런 돌아가는 구조는 어떤지 좀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요.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사기 피해를 입은 우리 오재민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오재민 씨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이 돈이 많아서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미래가 정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책하기보다는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해결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해도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태도로 취했다가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연대를 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입니다.